이번 시간은 파트 2 창의적인 설계를 위한 단계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챕터 1에서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자료 수집 및 조사입니다. 자료 수집 및 조사. 자료 수집 및 조사. 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라는 것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설계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설계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자는 여러 변수들을 어떤 우리가 A라는 하나의 시스템, A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A라는 시스템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거기서 속과내서 결정해 나가는 거죠. 즉 다시 해서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저는 항상 이와 같은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리버스 트라이앵글이다. 즉 많은 파라미터에서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터가 있다. 모터. 자,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C 모터가 있고 DC 모터가 있고 또 AC 모터에서도 여러 개의 모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DC 모터에서도 여러 개의 모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어떤 변수들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디자인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설계자의 어떤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하나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에 적용하는가, 그것은 그 설계자가 탁월한가 탁월하지 않는가, 또한 비용을 많이 투입을 시키는가, 비용을 적게 투입시키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설계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제가 경험했고 또한 이런 어떤 설계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상당히 설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변수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설계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관련된 이론을 또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삼역학이 삼역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역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이런 여러 가지 역학을 또한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재료, 열, 그다음에 유체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또한 설계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 제작법을 알아야 되겠죠. 기계 제작법. 어떻게 가공하는가? 공작 기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에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재료를 선택하는 또한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 재료를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금속 재료법을 또한 배워야 되겠죠. 혹은 금속 재료법을 또한 배워야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퀀스 제어를 혹은 모터 제어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어 공학을 또한 배워야 돼요. 제어. 그래서 제어, 자동 제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또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센서를 내가 어떤 센서를 적용하고 그 센서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부착을 하고
어디에다가 어떤 또한 전압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전기전자공학을 알아야 되겠죠. 전기전자공학을 알아야 됩니다. 전기전자공학을 모르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를 전공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그로 인해서 시퀀스 제어를 알아야 되고 논리 회로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우리가 스태핑 모터나 서버 모터를 적용해서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어떤 설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내용을 살펴보죠. 자, 설계자는 기획,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이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설계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 필요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 전체 시스템의 성능.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분당 몇 개가 생산이 돼야 되고 또한 그것이 몇 사람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 또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국은 그 기계를 제작을 해야 되는가 제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죠. 또한 몇 대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는가 또한 한 대만 제작을 하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충분히 효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효과 분석. 그래서 효과 분석이 나와야 되죠. 효과 분석. 효과 분석이 나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자동화 시스템을 기계를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결과가 돌출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보통 시스템은 기계 측정 정보 처리 등을 구성되지만 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이 시스템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나 혹은 측정, 정보 처리 등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결국은 발판을 해서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나 기구를 고려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형상이나 치수, 재질 등을 또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계, 측정, 또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정보 처리,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나 기구, 시스템, 메커니즘이 되겠죠? 메커니즘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메커니즘은 어떻게 우리가 꾸며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하면은 형상, 그 다음에 치수 이런 것을 또한 재질을 선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공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은 가공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계자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형태를 만들어줘야죠. 즉 도면을 그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근데 가공을 할 수 없는 도면을 그리면 뭐합니까? 공작기에서 가공도 못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공 방법, 그 다음에 조립 또한 시운전.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운전, 설치, 보수. 운전 또한 설치, 보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시스템 설계자는 다 알고 본인이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설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것을 제작을 해서 자체 회사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외주업체에다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것이 상품화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 챕터 2를 한번 살펴보죠. 챕터 2. 자, 챕터 2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계 구상 단계가 되겠죠. 구상 단계. 그래서 챕터 2가 되겠습니다. 2. 이거는
설계에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한다.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 단계. 자, 이 구상 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설계를 해왔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A라는 시스템을 제작을 할 때 디자이너는 바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일주일 내지 한 며칠 동안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신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듯이 머릿속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없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 설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A라는 시스템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양서 및 사양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양서 및 사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양 협의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기계를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기계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생산 부서와 설계 부서가 서로 A라인의 어떤 부품에 대한 조립 기계를 만드는데 그 조립 기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분당 몇 개씩은 나와야 되고 그것이 하루에 생산 수량이 얼마니까 기계를 한 대로 몇 개씩 생산했을 때 기계를 한 대를 제작하면 되는가? 아니면 두 대를 제작해야 되는가? 세 대를 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양서, 사양협의, 사양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양서 협의는 모든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면은 설계자는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설계해서 제작을 했을 때 어떤 부서 간의 어떤 트러블 슈팅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것을 판매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자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봤을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서 결국은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고객 만족과 또한 기계의 어떤 능력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도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양서 및 사양 협의를 해야 된다. 사양서 및 사양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저기에 있는 것처럼 사양서를 검토해야 되겠죠. 자, 사양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양서에 대한 결과물이 계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사양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여 시스템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사양서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사양서 및 사양 협의를 했죠.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윤곽에 대한 사양서가 나왔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 그래서 추진해야 하며 각 사양서가 결정되면 설계용 사양서 기록을 사양서에 기록을 하고 설계용 사양서에 기록을 하고 설계 시에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용 사양서가 나와야 돼요. 사양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당 몇 개가 생산돼야 되고 하루에 전체 수량이 얼마만큼 생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계를 한 대 만들 건지 두 대 만들 건지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설계용 사양서에 있겠죠. 그거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에 고려 추진을 해야 한다. 또한 설계용 사양서에는 설계 방침을 포함해야 한다. 설계 방침, 즉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합으로 하는 건지 유압으로 할 건지 또한 전기를 사용할 건지 뭐 이와 같이 에너지를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그래서 공합은 우리가 뭐죠? 뉴매틱이 되겠죠. 뉴매틱. 뉴매틱 시스템을 사용할 거냐. 뉴매틱 시스템을 사용할 거냐. 혹은 하이드릭 시스템을 유압을 사용할 거냐. 유압을 사용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렉트릭.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거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리버스 트라이앵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 개의 파라미터 중에서 하나씩 포인트를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구동 유니트를 설정할 건지를 포괄하여 검토를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전기 구동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류를 쓸 건지 직류를 쓸 건지 또한 제어 방법을 개회로로 할 건지 폐회로로 할 건지 이거는 자동 제어 개념이죠. 아까 제가 과목을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을 여러 변수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설계라는 것은 여러 번 제가 강조할 겁니다. 여러 개의 파라미터 중에 하나의 파라미터, 원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양서 정리, 설계를 위한 자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정리와 그다음에 자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양서 검토가 끝났고 그 다음에 사양서 정리 다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양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사양서 검토라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우리가 부서 간에 모여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또 회의를 한번 더 해야 되겠죠.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보니까 그것은 또 문제가 있겠더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또 사양서 검토, 리뷰가 있는 거죠. 리뷰가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것이 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파이널 사양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사양서가 나와서 자료 등 집 등의 설계 준비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설계 단계를 위한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실수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료 수집은 두뇌에서 상상하여 구상한 자료나 카탈로그 내 기술 자료 등을 세밀하게 준비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 수집을 한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베어링, 뭐 센서류,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 가지 모터류, 뭐 어떤 공유압 여러 가지 카탈로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어링이나 센서, 모터, 유공압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실은 설계자의 그 책상을 보면은 이런 카탈로그가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저도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를 전부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될 때는 어디 회사에 어떤 실린더를 내가 사용하면 되겠다. 이와 같을 때는 베어링을 어디 것을 사용하면 좋더라. 이와 같은 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결정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면 어떻죠? 하루 종일 카탈로그 보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카탈로그나 이런 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한 어떤 센서라든가 특수한 서버 모터나 이런 모터를 제어할 때는 또한 그 회사와 서로 상담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고 또한 어떤 회사 것을 내가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상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배치, 기본적인 유닛의 연계 방법을 검토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이제 나면은 바로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상이라는 것은 설계 전 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제 준비를 하고 구상도가 나오기 전에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양서를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죠. 사양서 작성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양서 작성 기준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뭐 설계 검토사항이고 거기에 보면은 사양서 작성 기준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사용자의 사양서를 기초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에 관한 사양서 정리.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양서 작성 기준이 표에 있습니다. 2.1에. 그래서 거기에 작업에 관한 사양서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업의 방법에 따라 변하는 최소 치수, 최대 치수, 기타 종류에 따라 변하는 치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 정도, 사상 상태, 그 다음에 이치 결정의 어떤 실시 위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점의 조정 범위, 그 다음에 운동 부분의 수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동 부분의 조정 범위, 움직이는 힘,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운동 부분의 작동 시간, 정지 시간, 작업 높이,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속도, 어떤 작업의 어떤 속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또한 검토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우리가 보통 모터가 1800rpm으로 사극일 때는 1800rpm이 나오죠. 그러면 그 rpm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덕션 기어, 감속 기어를 써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속도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력원의 종류, 커플링의 종류, 그 다음에 클러치, 공정 분할의 수, 그 다음에 트랜스퍼 방식, 그 다음에 인덱스 테이블을 사용하면 인덱스 테이블을 뭐 몇 분할을 할 거냐, 6개로 분할해서 사용할 거냐, 뭐 8개 분할해서 사용할 거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프레임의 어떤 구조, 기타 사양. 그래서 2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표 2.1에 있는 사양서 작성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기 어떤 설계를 할 때 이것을 좀 요약 정리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사양서 기준을 여러분들이 명문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또한 CAD로 설계를 할 때 사용하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구상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양서를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설계 준비 자료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상도를 우리가 그려야 되겠죠. 자, 구상도는 어떤 건지 살펴보죠. 조립도 및 중요 개소인 유닛별 조립도 등을 검토하여 도면을 깨끗하지 않아도 되지만 축척하여 그린다. 그래서 구상도는 사양서가 결정되고 사양에서 요구되는 시스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상을 진행해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감소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구상도는 어떤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구상도는 예를 들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A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A라는 시스템에서 어떤 설계를 하다면은 가장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 조립부 이 부분에서는 좀 트러블 슈팅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스케치를 하거나 혹은 CAD에서 이렇게
한번 계략적으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에러를 찾아내고 그것을 결국은 결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상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수많은 에러가 존재하고 있는데 구상도를 그리면 뭐합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선 나타내고 또 설명하고 있고, 전체적인 배치도를 설계한 다음에 각 유닛별로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추후에 전체적인 계획 설계를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구상도라는 것은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이제 우리가 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의 높이가 얼마고 가로 세로가 얼마로 이것을 뭐 기계의 어떤 크기를 결정을 해 나가야겠고, 또한 모터를 쓸 거냐 공합을 쓸 거냐 유압을 쓸 거냐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크게는 그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닛별로 이제 검토해 나가야겠죠. 이것이 레이아웃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케매틱 디자인을 해요. 계획 설계. 그래서 스케매틱 디자인을 이렇게 또 해 나가야 되겠죠. 스케매틱 디자인을 또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계의 어떤 진행을 하기 위한 모든 사양선을 다 결정이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설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